3번에 무소속 후보가 있더라고. 어? 3번에 무소속 후보가 있더라니까. 녹색당에 안철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온 것 같아. 녹색당? 그러니까 당 이름이 안 써 있다 이거잖아요 지금. 세상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 수법이지. 중국에서 지금 롯데가 그 롯데자 떼내고 지금 마트라고만 써갖고 영업하거든. 그거랑 뭐가 다르냐고 이거 지금 안철수 하는 짓이. 그러니까 앞에 그 둘은 띠에는 국민의 당 마크하고 국민까지는 있어. 국민이 이긴다. 승리합니다인가? 근데 그쪽의 의도를 떠나가지고요. 광고 마케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인 건 맞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의도성이 나쁘게는 보이는데 어차피 광고 마케팅 업종에 한 사람이 이거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차별화는 되는데 화제는 돼요. 지금도 당장 이야기 하자니까 그 이야기부터 먼저 나오잖아요. 화제는 되는데 선거의 캐치플레이즈랄까 태도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뻔히 자기 당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없는 상태로 당명을 뺐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마이너스 점수가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렇게 말 안 해놓으면 국민의당인 건 모르나? 아니 그게 나를 국민의당으로 보지 말고 안철수 개인으로 보고 나한테 대한 사심으로 표를 주세요라는 얘기잖아요. 따지고 보면. 자, 이게 이제 순서는 좀 엇갈렸지만 그 안철수 포스터부터 그 탄생 비화가 있습니다. 그 요 부분은 조금 예민하기는 한데 어제까지는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글이 올라가 있었다가 오늘 삭제가 됐어요. 근데 그 글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뭐냐 하면 국민의당 내에서 디자인에 관련된 사람이 정치적으로도 좀 중심부 쪽에 있는 사람이 글을 올린 거예요. 그 포스터가 결정이 된 거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당내에서도. 그래서 당내에서 난리가 나서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그래서 변호사를 섭외했고요. 이게 법적인 문제가 걸릴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그래서 현직 마케팅 전문가 그리고 담당자, 캠프 관계자 그리고 이 글을 쓴 사람을 비롯한 당원들이 여럿이 긴급 미팅이 시작됐는데 여기서 의혹들이 하나씩 해소가 됐대요. 첫 번째는 당 홍보국의 작품이 아니었다. 외주를 줬다는 거죠. 예, 이제 들어보시면 나와요. 그리고 광고계에서 재능 있는 디자인 감독의 작품이지만 누구라고 말할 수 없다. 비밀이었어요. 최종 컨펌은 안철수가 직접 했다. 이 포스터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여러 부분들이 정확한 의도를 갖고 만든 것이다. 그래서 뭐 그림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현장에 자연스러운 사진을 있는 그대로 사용한다. 이것을 제작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 안철수 측근에 있는 캠프 내에서 이거는 굉장히 머리를 깊이 써서 만들어낸 작품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이게 형용 모순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안철수의 대선 후보 포스터 공약 사진이 2장의 사진을 짜깁게 한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몸하고 얼굴을 띄어서 또 얼굴도 반전, 180도 반전을 시켜서 가르마가 바뀌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오른쪽에 있던 가르마가 왼쪽으로 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고요. 그래서 이 포스터를 누가 만들었느냐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재석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최종 안철수가 컨펌을 했고 정말 제가 보기에 정말 구린 포스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들끼리 좋대. 자기들끼리는 나름 의미가 있는 거야. 네. 당명 빼고 에이고. 뒤에 그림자 안 지우고 얼굴 그렇게 바꿔서 배치하고 한 게 나름 그 승리를 위한 전략이다라고 내부에서는 그랬다는 글쎄, 거죠. 이제 언뜻 그냥 봤을 땐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뭐 이상한 점이 이제 보통 그 양쪽 옆에 있는 포스터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거기에다 이제 깔끔한 어떤 그 서체, 이렇게 뭐 또 몇 개 어떤 슬로건 뭐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건데. 안철수 후보의 포스터는 일단 뭐 서 있는 모습에 이제 허리에서 잘린 이제 그런 모습이고 이렇게 뒤에 그림자가 져 있고 그리고 따로 글자를 박은 게 아니라 물론 이 띠 같은 데에 보면 이게 약간의 합성으로 글자를 넣은 거는 보이기는 하는데 최대한 그냥 그 서 있는 사진인 것처럼 이제 그러한 컨셉으로 포스터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게 뭐요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름 그 이재석이라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 작품이 원래가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형 지물을 이용하는 형태인 거야. 그것만 떼놓고 보면은 별론데 이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건물에 이제 굴뚝을
이렇게 권총처럼 만들어 놔가지고 굴뚝에서 연기가 나면은 권총에서 연기가 나는 것처럼 그린다든가 뭐 하는 식의 이 배경을 하나의 그 지형 지물로 이용해서 의미화를 시키는 이제 그거를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잘한다라고 업계에서 최고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기는 해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 맥락으로 보면 이것도 뭔가 지형 지물이 이용된 형태야? 이렇게 이제 느낌이 오잖아요. 보면 손 있는 데가 또 잘렸어요. 원래 그림은 이 프레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손 있는 데가 잘리는 것도 되게 이상한 거거든. 그리고 그림자가 저 있다. 이제 이게 이 원래 의도를 보아하니 양쪽에 이렇게 다른 후보들이 있고 자기가 가운데에서 3차원적으로 이렇게 밀고 나오는 것 같은 그런 형태를 지향했다고 읽을 순 있어. 근데 그게 과연 그렇게 효과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어떤 효과를 낼 것인가? 그거는 또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재석 씨가 포커스 뉴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경천동지의 뉴스가 또 떴어요. 왜 이재석 씨? 아니 이게 국민의당 내에서 얼마만큼 이게 혼란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재석은 이 안철수 포스터에 대해서는 자기는 자문만 했다. 자문만 했대요? 텍스트를 줄이고 이미지 중심으로 가라라고 자문만 했고 그 만든 사람이 누구야? 그리고 당내에서 했다는 거야. 국민의당에서. 야, 이거 유령이 존재.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국민의당 사람들이 자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비선 실세가 따로 있는 거야? 뭐야? 그랬어요. 비선 시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가 또 있어요. 자꾸 무슨 의도로 한 디자인이냐고 자기한테 묻는데 의도는 무슨 의도가 있냐? 그러면서 그냥 단순하게 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의당이 홍보에 너무 관심이 없다. 공부 마인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도 별로 쓸만한 게 없었다. 얼굴이 잘 나오면 몸이 없고 몸이 잘 나오면 표정이 안 좋고 그래서 합성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새로 찍지 원래 않나요? 그렇다니까. 보통은? 원래 그런 컨셉으로 만들고 싶어서 시안이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 그 중에 철수 성향으로 보면은 딱딱한 그런 것보다 자연스러운 남들과 차별화되는 거를 골랐을 거라고 보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술 작품은 만든 작가는 대충 만들었는데 온갖 사람들이 그것을 해석하기 나름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냥 네티즌들이 주장하는 대로 안랩이 너무 주가가 빠지니까 회사 살려보자고 V3 표현한 거다. 네, 그렇게 봐야 되지 아니, 않을까. 어떤 그 트위터리안이 쓴 글이 공감이 갔어요. 거래할 때 명함에 회사 이름도 없는 사람을 뭘 믿고 거래를 합니까? 라고 했고요. 근데 그 마케팅의 기본 뭐 이재석이네 뭐 이런 사람 떠나가지고 마케팅의 기본은 소비자 입장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당 후보인지 누가 모르냐고. 그러면은 걔네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 하니까 일부러 안 넣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누구나 다 넣는 태도의 문제에 있어서 국민당을 뺐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나는 국민의당의 후보가 아니고 문재인이 반대하는 모든 법요건 후보들 다 나한테 찍어줘. 요 의도가 보인다고 하니까 오히려 더 사악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면에서 보면. 화제성은 확실하게 있어요. 마케팅에 성공한 건 아니에요. 어그로를 끌었지. 어그로 끈 거지. 어그로를 확실히 끌었어요. 근데 그냥 이제 그래 어그로 끈 거야. 이제 잠깐 이제 얘기를 해줄 수는 있는 거고 전체적인 어떤 퀄리티를 놓고 보자라고 했을 땐 확실하게 2번 홍준표의 포스터는 진짜 구리더라. 이거는 뭐랄까 색감도 그렇고요. 굉장히 이게 90년대 내지는 2000년대 초반 포스터처럼 되게 올드해요. 올드한 걸 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색 창렬한 거 네. 그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어필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선거 포스터에서 많이 눈에 익었던 그렇죠. 연세 드신 분들이 보면 옛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90년대 하여튼 한 뭐 중반 대충 그런 느낌의 어떤 색감이라든가 이런 것이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 1번 포스터는 확실하게 색감이나 이런 거는 정말 세련되고요. 어떤 인물의 어떤 표정이나 앵글 이런 것도 정말 잘 정제되고 안정된 그런 실력 있는 작품이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테면 왜 과거에도 정당 간 비교를 해보자면 어쨌든 정당 시스템으로 보았을 때 한나라당이 뭔가 나름 선거를 뭐 하는 그 기술적인 측면 이런 거에서 상당히 앞서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그때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이 여의도 연구소가 존재할 때까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쟤네가 도덕적으로 굉장히 나쁘지만
어쨌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나름 앞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적에 약간 부러워했던 그런 측면이 예.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완전히 따라잡고 역전시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퀄리티는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과거에 1번 열심히 찍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우리 거 1번이요라고 정말 찍는 어떤 그런 착각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솔직히 심상정 후보의 포스터도 정말 일신 우일신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정의당 그렇지. 예. 그 카피 만들고 왜 저번에 총선 때도 이렇게 여자 모습 이렇게 뒷모습 이렇게 찍은 거라든가 이런 게 나름 굉장히 세련됨을 추구하고 심상정 후보가 가지고 있는 이제 거기에 카피에도 노동이 중시되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과거에 이를테면 노조 좁기 입고 그런 어떤 강경 노선을 사람들이 할 수도 있는데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 너무나 온화한 정말 심블리라고 요즘 불리는 그런 어떤 표정 분위기를 포착해내고 또 옆모습으로 이렇게 찍은 거 또 색감 이런 거는 정말 참 잘 뽑아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조원진 포스터가 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자기 포스터 옆에 박근혜 사진을 같이 붙였어. 그래서 나는 못 봤어. 그리고 박근혜가 거기 꼭 대통령 되세요라고 응원 문구를 하고 있는 거를 정말 선거 포스터로 쓴 거야. 나 이게 공식 포스터로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싶은 거야. 자기 선거하는데 박근혜 사진을 같이 붙여?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사진이요. 그냥 일상 사진도 아니고 연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무슨 정말 종교적으로 맞아. 보이는 돌아가신 선친이나 어떤 그 마리아나 뭐 그렇지. 딱 그 성모 마리아가 후광에서 싹 그 온화하게 비춰주듯이 그런 류의 그걸 쓰면서 자기 마이크 들고 잠바 입고 소리 지르는 사진을 이걸 딱 썼어. 야, 태극기 애국신당 새누리당. 난 진짜 나 이 사람 4등 할 것 같아. 4등까지요? 난 왠지 4등에 올라가지고 뭔가 좀 그 남아있는 잔당들의 어떤 마지막 보루? 마지막 보루이자 어떤 안식처가 될 수 있는 정말 이번에 아주 제대로 그 분리수거 그 코너를 하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